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대비 특강을 이번 시간에는 쓰기 일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쓰기 일부분은 사실상 HSK 3급, 4급, 5급 쭉 이어서 이제 6급만 배열하기가 없죠. 쓰기 일부분이. 그 대신에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게 바로 5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죠. 이 배열하기가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진행이 되지만 5급, 6급에선 더 이상 안 나오니까요. 5급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서 여기가 근데 배점이 커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배점이 커서 보통 일반적인 듣기나 독해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것보다 데미지가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쓰기 일부분은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문제 조금 많이 풀어보시면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오늘은 이제 연동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포인트는 이거였지. 근데 왜냐면 3급, 4급에도 다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예외적이고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 확인하고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갈 겁니다. 자, 갈게요. 연동문은요. 연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나 행동이나 이 수어가 연이어 이어져서 나오는 걸 연동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뭐 앞으로 문법 설명을 할 때건 간에 뭐 자주 말씀을 드릴 거고 쓰기 장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는 시간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말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영화는 간 다음에 보는 거잖아.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 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극장 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취를 먼저 쓰고 칸 디에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동사가 여러 개 나와서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시간 순서야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어는 시간 순서로 배열을 한다. 2개 이상의 동사가 등장하는 경우를 좀 볼게요. 그럼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실질적인 형식으로 봐야지 이론만 갖고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보시면 我跟朋友一起去中国旅行이에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수로 목적어가 중국에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땅 하고 여행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맞는데 제가 왜 이 앞부분에다가 강조 표시를 해놨냐면 일반적인 부사어예요. 부사나 개사 구문이죠. 전치사 구문은 무조건 앞에, 첫 번째 동사 앞에 넣는 거죠. 왜냐면 친구랑 만나서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개사구조차도 시간 순서예요. 그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순서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취가 첫 번째 동사에다가 수어 목적어, 두 번째 수어가 이제 리싱이 되고요. 앞에 건을 동반한 전치사구, 개사구가 그 제일 처음에 왔다라는 거. 부사, 조동사, 개사구는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런 시간 순서 연동문은 3, 4급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5급에서 기억을 해야 할 건 기본적인 부사, 조동사, 개사구는 첫 번째 수로 앞에 쓴다. 근데 이마저도 시간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 그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사구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3, 4급은 어차피 순서대로만 가면 되지만 5급은 심화된다고 했잖아요. 틀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안 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개사구, 부사어에서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메이어예요. 이거는 제가 6급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요메이어의 연동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얘는 사실상 영어랑 구조가 조금 비슷해요. 중국어적으로 평범하게 흘러가는 연동문이랑 조금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주어가 들어가고 이제 요메이어가 가장 메인 동사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요메이오가 있고 다른 동사랑 섞여 있으면 요메이오를 가장 메인으로 봐야 된다. 그럼 얘는 요가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에요.
짜이랑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 라는 건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남자친구 지금 집에 있어, 남자친구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그 짜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는 가지고 있다, 메이요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이제 명사가 와야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놓고 뒤에 이제 그 명사에 해당하는 수식이 들어가는 애들이 뒤에 설명으로 쫙 붙어요. 중국어는 이런 맥락이 별로 없는데 이게 되게 영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명사 하나 두고 관계사를 중심으로 뒤에서 수식이 쫙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중국어는 사실상은 사람들이 이제 주어 다음에 수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이게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 줄 알아요. 근데 주어, 수어, 목적어만 영어랑 그 구성이 비슷하고 나머지 수식어구는 한국어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형태의 요메이어의 그 연동문 형태는 되게 특이하게 영어의 구조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제로 보셔야지 알죠? 내가 여행 갈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我没有时间부터 던지고 난 다음에 去旅行을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我没有时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간? 여행 갈 시간 뒤에 旅行을 써줘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얘는 뭐가 먼저인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고 여행 가고.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은 근데 먼저인 거죠. 시간이 없는데 어떤 시간? 여행 갈 시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我没有时间去旅行은 HSK 4급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요 메이오에 대한 연동문이 나는 시간이 없어. 여행 갈 시간이. 근데 너랑 여행 갈 시간이 없어. 아까 앞에서 제가 연동문의 경우에 너와 함께 일부러 제가 앞에 있는 예제랑 얘랑 지금 거의 같은 내용으로 넣은 거거든요. 근데 건朋友一起 여기서는 건이 취 이렇게 건 누구누구 함께잖아요. 원래 첫 번째 수로 앞에 쓰라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너랑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여행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은 여행과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요메요가 무조건 메인이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요메요 던져요. 요 시간, 메요 시간 던지고 뒤에서 수습하셔야 돼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단독으로 존재해. 나는 시간이 없어. 무슨 시간? 너랑 여행 갈 시간이 없어.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연동문이니까 개사구 제일 첫 수로 앞에 넣고 이게 끝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5급이잖아요. 난이도 높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개사구가 요메이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그 수로 앞에다가 넣어야겠다. 자, 이거 어차피 제가 지금 이론 설명드렸고 출제 형식 설명드렸죠. 문제 풀 때 또 설명할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부사, 조동사, 개사는 앞에는 첫 번째 수로에 넣으라고 했는데 얘는 두 번째 수로를 수식하기 때문에 왜요? 너랑 나랑 같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랑 여행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풀게요. 5급 정도면요, 여러분, 이게 첫 문제부터 제가 이제 4급이랑 3급 쓰기 일부분 할 때는 한 문제는 저랑 같이 풀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 강의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5급은 91번, 2번, 3번 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91번도 지금 여러분이 먼저 잠깐 멈춰놓고 머릿속으로 넣어보시고 들으세요. 5급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혼자 이거 멈춰놓고 풀어봤다는 전제를 하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어수는 순서 문제 푸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앞에부터 다짜고짜 뭐 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去公园 공원에 갑니다. 有时 때때로 이따금이라는 부사죠. 자, 陪 동사 또 나왔어요. 제제를 데리고, 그죠? 그리고 타 그녀, 산보는 뭐죠? 산책하다. 그럼 동사가 벌써 몇 개야? 요것은 어차피 부사니까 그냥 저기 주어 뒤에 넣으면 되고 타가 주어인 것 같긴 한데 공원에 가는 게 있고 언니를 데리고 뭐 누나를 모시고 데리고 그리고 산책을 해요. 뭐요? 시간 순서. 뭐가 제일 먼저겠어요? 일단 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겠죠. 시간 순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천천히 타, 페이 첫 번째 동사 언니를 데리고 去公园 공원에 가서 산보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요메요의 연동문 아니잖아요. 자, 때때로라는 부사는 첫 번째 동사 앞에 넣으면 된다라는 거. 제가 오늘 강의 제일 첫 번째 드렸던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문제로 재현해서 푼 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시 부사죠. 부사는 첫 번째 수러 앞에. 수러는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배열했다라는 거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거 풀어보셔야 돼요. 왜요? 이제 요메이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러 요메이오 들어가 있는 연동문 문제를 2개를 갖고 왔어요. 이거 많이 틀려요. 앞에 있는 그 시간 순서대로 가는 연동문은 잘 안 틀려요. 5급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차근차근히 잘 배우신 분들. 그게 아니더라도 쉬우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많이 맞추는데 요거 헷갈리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제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짜고짜 처음 넣지 마세요. 찬지야, 참가한다. 学校, 학교. 这次比赛, 他们的, 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 더 나왔죠. 메이오가 또 나왔네요. 메이오라는 게 나왔는데 동사가 한 개 더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HSK 5급 쓰기 일부분 제일 처음에 데뷔 특강을 했을 때에 자, 뼈대를 잡아야 되고 붙여놓을 거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찬지야부터 짝꿍을 찾아볼게요. 참가해요. 어디를 참가해요? 그죠? 여기서 참가할 수, 학교는 가는 것이 참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참가는 이번 경기죠. 시합. 탐은 더 뒤에 명사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쓰게 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다음에 명사.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学校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일단 붙여놓을 거. 찬지야, 这是比赛. 탐은 더 学校 해놓고 얘부터 손을 봐야 되죠. 천천히 가볼게요. 자, 주어는 일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他们的学校는 没有资格, 자격이 없대요. 뭐 할 자격? 이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대요. 딱 떨어지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조건 주어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짝꿍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점점 데뷔 특강 강의가 누적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제가 기초부터 앞에서부터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기초 부분이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전반 부분에 그 배웠던 내용들, 이전 달에 배웠던 내용들 같은 거 다 복습해보시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고 넘어갈게요. 요랑 메이오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에 해당하는 수식어구인 동사를 뒤에 쓴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93번 문제. 얘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연동문, 요메이오 연동문이거든요. 볼게요. 요가 들어가요. 나오고 샹양도 나와요. 동사 2개가 이미 앞에서 탁 치고 들어가죠. 가지고 있어요. 랑, 샹양, 상의하다. 워 나오고요. 끈니, 너와 나오고요. 헌도, 원티 나오고 샹이 나옵니다. 자, 나 모르겠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어부터 잡는 게 아니라 기둥인 수러부터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수러. 요가 있죠. 그럼 수러에 해당하는 목적어 짝꿍이 뭐예요? 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명사를 써야 됩니다. 샹양 동사고 대명사고 건니가 나오니까 요에 올 수 있는 명사는 헌두어 원티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我有 뭐 주어가 되니까 我有很多问题 샹양이 되겠죠. 그게 기본 구조예요. 我有很多问题 하고 두 번째 동사 샹양을 쓰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 끈니 샹은 어떻게 할 거야? 너와 하고 싶대요. 너와 상의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앙이라는 조동사 첫 번째 동사 앞에 넣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시앙. 그리고 끈니 다 어디 넣으셔야 돼요? 자, 천천히 갑시다. 我有很多问题 명사 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샹양인데 그 앞에다가 시앙건이 너랑 여행 갈 시간이 없어랑 똑같죠? 너랑 상의하고 싶은 내가 많은 문제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너랑 상의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我有很多问题想跟你商量. 이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제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 갖고 오고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고 실수하는 문제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HSK 3급, 4급이랑은 다르게 5급은 심화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연동문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심화되어 있는 내용들까지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5급 정도면 쓰기 일부분 배열하기 쉬운 문제 안 나와요. 8문제 중에서 한 1, 2번 정도는 좀 쉽게 나오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설명 복잡해요 하면 그냥 요메요 명사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 앞에다가 부사, 조동사, 개사 다 넣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풀이하고 설명해 드렸던 것들 숙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쭉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글쓰기 일부분의 연동문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메이오의 연동문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에 메이오 다음에 명사 쓰고 나머지는 새로운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부사 쓰고 수러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급이요. 쓰기 일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깎이는 점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